네, 조희원의 헤어 시간입니다. 여수 MBC 자타공인 조스 상어 조희원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가 금방금방 갑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전남 동부 지역의 몇몇 대학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역 경제, 지역의 인재, 지역의 청년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학교겠죠. 우리 조희영 기자가 입사하고 난 후에 날카로움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 바로 대학 관련 리포트였어요. 네. 여수 한영대학의 유령 학생 보도였고 그 이후로도 대책과 제도 마련이 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또 이름이 또 지역사회에 드넓게 높아진 또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조 기자가 또 지역의 대학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또 긴장을 네.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근 대학의 뉴스는 좋지 못한 뉴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최근 소식을 좀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순천대와 광양보건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텐데 먼저 순천대학교 최근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면 총장을 뽑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총장 임용 후보자 2명을 교육부에 추천을 했습니다. 국립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참여 기관에 선정됐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순천대 소식입니다. 조 기자가 가져온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순천대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새로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순천대가 교육부가 진행하는 이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신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순천대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대학 평가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혁신 지원 사업은 이 역량 강화 대학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이 사업인데요. 네. 왜냐하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자율개선 대학은 자동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량 강화 대학은 경쟁을 통해서 이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를 좀 해주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미인가요? 네네. 예, 예. 선정이 되면은 20에서 30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교육부는 이 131개교 대학에 5,688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나눠 보면은 한 40억 정도 되는데 네. 대학마다 이제 다르니까 사업비가 규모가 다르게, 다르겠죠. 네, 예. 진행이 되겠죠. 이 평가는 대학의 기본 여건이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체계성, 얼마나 잘 사업을 계획을 짜놨냐, 교육 과정을 얼마나 혁신을 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얼마나 냈는지, 그 정원 감축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에 통과를 하면은 이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대학의 성과랄 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연구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의 좀 점수 할당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령 인구가 줄고요. 대학은 많고 어렵습니다. 학교도 어렵고 교육부도 어렵고 근데 지역은 더 어렵죠. 근데 이제 자동으로 신입생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인구를 좀 채워주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됩니다. 순천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순천대가 앞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방안이 지난주에 신청한 교육부의 혁신 지원 사업에 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다음 주쯤에 순천대는 발전 계획을 이렇게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혁신 지원 사업에 제출했던 내용을 문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순천대는 청춘 도약과 지속 성장을 통한 인재 양성을 하겠다라는 거를 비전으로 내세웠어요. 청춘을 굉장히 순천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근데 약간 내용을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약간 좀 모호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모호하다. 초안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인재상을 보면요. 셀프라이프 창의 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프라이프 창의 인재요? 한번 같이 보시면 처음 듣는 비전이네요. 교육과는 혁신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네. 핵심을 쭉 살펴보니까 성찰 기반 학습법을 중점으로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스스로 내가 얼만큼 배웠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교수들도 내가 얼만큼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네, 그 약간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정말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가 그런 면에서 모호하다. 예, 조 기자가 이렇게 약간 생각을 했던 거군요. 모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예. 이게 초안이고 완성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순천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내실을 다지겠다 좋은 말로 포장하면 그런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교육부의 평가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받아들이는 거는 저희랑 똑같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네. 모호하다라고 해서 또 점수가 또 깎일 수가 있는 부분일 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아쉬웠습니다. 이게 예. 5월에 평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다른 호남권의 대학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얼만큼 교육 현장을 평가하는 이분들에게는 잘 와닿을 수 있을지. 얼마나 경쟁이 되나요? 일단은 호남과 제주
권에서 7개 합쳐서요? 학교가 있고요. 이 중에 예. 3개 교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절반 이상을 떨쳐내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순천은 이제 절반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상황인데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끝인가요? 순천대는 뭐 연구 혁신이나 행정 혁신 같은 부분들을 더 추가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음. 조금 더 확 와닿는 이런 변화들이 보여지는 그런 계획서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이 권역별로 묶어서 이 권역에서 몇 개 학교 이렇게 호남 제주에서 7개가 신청을 했고 이 중에 3개가 선정이 된다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쟁 구도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최근에 있다면서요. 네, 순천대학교 관계자랑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가장 경쟁 대학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학은 광주의 조선대인 것 같아요. 조선대학교요. 네, 예. 같은 호남 제주권인데 이제 조선대가 지금 눈에 띄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대도 급하죠. 급합니다. 네.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인원 감축을 되게 많이 하고 행정적인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순천대는 이게 타이밍이 좋은 포장이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지적을 하나요? 네네. 예. 순천대는 2014년에 이미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서 인원도 줄이고 학과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했다. 네,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건데 조선대는 그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타이밍 맞춰가지고 인원도 감축하고 아하. 변화를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래서 혁신 이 지원 사업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이미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경쟁 학교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덧붙이기를 음. 교육부가 이 조삼모사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던데. 조삼모사. 네, 어쨌든 그렇게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광양보건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광양 지역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광양보건대 문제 최근 이슈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서장원 총장이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보낸 거 그리고 한려대와의 통합 문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서장원 총장님이 새로 이달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예, 최근 광양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죠. 내용을 보면은 이 광양보건대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수랑 직원들이 이 봉급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이나 학생들의 복지 시설 확충까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또 취업률도 좀 높은 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원하는 차원에서 범시민 대책 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하고 광양보건세의 장학금을 조성하자라는 호소문이었는데요. 시민 한 명이 한 구자를 이제 개설을 하면은 10만 원씩 이제 구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기부한 금액은 전액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좀 장학금을 마련하는 걸 도와달라 이런 호소문이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거는 물론 뭐 혜택이긴 하겠습니다만 기부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일단 당장 내 통장에서 10만 원이 빠져나간다라는 게 그렇죠. 이게 달가운 일은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민사회단체 여러 곳에 좀 여쭤봤는데요. 네. 반응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썩 좋진 않아요. 일단은 예. YMCA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호소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를 여러 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셨는데 네. 별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이 별로 없다. 네, 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광양보건대가 일단 사립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립자의 개인적인 비리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대학인데 그걸 시민들이 본인의 통장에서 이거를 굳이 꺼내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상 크게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시나 다른 기관과 함께 논의한 이런 장학금 만들고자 하는 계획인 게 아니라 그냥 총장 개인이 생각하셔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공론화가 못 돼가지고 공감대를 형성 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호소문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통합 문제도 있잖아요. 한려대학교와 통합 문제. 네, 지난해까지 이 한려대랑 보건대를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재단이기도 하고 예. 이게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광양보건대 총장님과 한려대 총장님은 세부적인 방안까지 좀 논의를 하셨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 새로 서장원 총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통합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신임 총장은 절대 불가하다. 네, 최근에 예. 이거를 지면을 통해서 밝히신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드셨어요. 첫 번째는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대학 설립 운영 규정상 통합을 하려면 보건대 입학 정원을 60% 감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통합은 한려대의 회생책일 뿐이고 광양보건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려대를 보면은 사실 심각해요. 더 광양대보다 상황이.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보건대가 문제를 떠안고 가는 형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시너지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음. 보건대의 회생 방안이 또 다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횡령 이 그렇습니다. 부분 때문인 거고 네. 시민들에게 반감을 산 것도 바로 이 부분일 텐데 네네. 통합을 하게 된다면 이 횡령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되는 거예요? 교육부가 우려하는 것도 이 통합을 할 경우에 횡령금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네. 통합을 하면은 보건대라는 학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건대로 들어간 횡령금이 403억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 403억을 받아낼 주체가 사라지는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 회사가 없어서 교육부는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횡령금의 문제를 일단 먼저 해결을 해라. 그러면 통합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횡령을 하는 문제, 횡령금에 대한 해결 방안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이 판결이 진행 중이에요. 이홍학 씨가 유용한 교비를 반환시켜 달라는 유용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아직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판결 결과에 따라 가지고 통합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아예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희원 기자와 함께 순천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관련 소식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